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주말 동안 잘 쉬셨나요? 네, 긴 2학기 기말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이제 진짜 3학년이 되었네요. 어, 이렇게 시험을 끝나고 나서 선생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성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반성적 태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문제들 이제 그 시험의 문제들 내가 틀린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개념을 모르는 것을 체크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들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 시간을 하루에 8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구성했는가 뭐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구성한 그 방법들, 예를 들면 독서실에서 4시간을 채우고 학교에서 3시간을 채우고 집에서 1시간을 채운다 뭐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구성했다, 이런 점들은 나에게 칭찬해 줄 만하다, 뭐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사실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시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예측을 하고 그것을 준비한 과정에 있어서 나의 방법이 적합했다 또는 이런 점 중에서 이제 예측이 빗나갔는데 그런 점은 내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시험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반성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기말고사 친 것을 반성을 한다면 선생님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기말고사 풀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 시험지에 바로 풀어줄 거고요. 이제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해주면서 2차시에 걸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출제는 이제 확률 분포 맨 처음부터 정규 분포의 일부분까지 제가 문제를 냈고요. 이제 정규 분포의 일부분과 이제 통계적 추정까지는 이제 이은주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냈던 문제는 뭐 이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제 출제 의도도 포함시켜서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x에 대해서 표를 나타냈고 y를 x에 관해서 이제 변수로 만들었죠. 그리고 y의 평균과 분산의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 즉 a와 b를 각각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모르는 미정계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조건을 두 개를 줬습니다. 그게 바로 EY, VY가 되겠습니다. 조건 두 개에 미정계수 두 개,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여러분이 뭐 다른 수학 문제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제 EY는 E의 AX 플러스 B가 되겠고 얘는 A의 E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EY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이라고 알고 있죠. VY는 V의 AX 플러스 B가 되겠고 A제곱에 VX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VY도 알고 있습니다. VY는 38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EX와 VX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 금방 구해질 수 있겠네요. 네, EX 한번 구해보죠. 보니까 계산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3 이렇게 이제 분모를 똑같이 해주고 계산을 해주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EX는 12분의 1로 바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0, 플러스 4,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네, 12분의 8이죠. 4로 나눠주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Vx를 구하기 위해서 2x제곱에 2x의 전체 제곱 이 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2x제곱은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12분의 1에 묶어낼게요. 제곱에 이 x 값들을 제곱해서 바로 곱해주겠습니다. 자, 2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4, 3, 12. 자, 6, 18이죠. 12분의 18. 얘도 6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Vx는 2분의 3 빼기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다. 2분의 3 빼기 9분의 4가 있고, 통분해주면 18분의 27 빼기 8인가요? 그러면 18분의 19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Vx가 18분의 19니까 18분의 19a 제곱이 결국 38이 되겠다. 그러면 19 약분해 주고요. 18 곱해주면 36은 a 제곱이더라.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는 6이 되겠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겠네요. a가 6이기 때문에 7은 6 곱하기 2x가 3분의 2였죠. 플러스 b더라. 그러면 역시 약분해주면 b는 얼마다? 네, 4가 넘어가면 3이 되겠죠. a가 6, b가 3이기 때문에 답은 9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첫 문제부터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의 의도는 EX와 VX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출제 유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네, HJ 기업에서 생산하는 A 기종의 휴대폰 배터리 수명을 확률 변수 X를 하자. 네, HJ 기업 훈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줬더만 그림과 같다. 네, 함수로서 그래프로 나타냈죠. 그리고 A 기종의 휴대폰 2개를 임의로 구입하였을 때 적어도 한 개의 배터리 수명이 30개월 이상일 확률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라는 이제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 적어도 한 개의 배터리 수명을 30개월 이상일 확률은 전체에서 2개 모두 배터리 수명이 30개월 미만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2개 모두 30개월 미만이 되려면 x가 30보다 작을 확률을 2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x가 3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익스권 형태가 되겠죠. 그럼 x가 30보다 작을 확률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k부터 구해야겠습니다. k를 구하는 조건은 당연히 네, 전체 확률 합이 1이다 라는 거고, 이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넓이가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0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겠다. k는 25분의 1이 되겠다. 그러면 저 삼각형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x가 30보다 작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30 곱하기 k 25분의 1이 되겠다. 자, 뭐 적당히 약분해주면 되겠습니다. 5, 25, 5, 6, 30 6도 3으로 약분 되겠네요. 그러면 5분의 3이다. 결국 구하고자 하는 값은 1 빼기 5분의 3의 제곱이다. 그러면 25분의 9를 빼주는 거니까 16이 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이 문제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해하고 있는가, 네,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항분포 B89,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2의 6X 더하기 7을 구하시오. 자, 명확하게 P를 구하면은 2X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2의 6X 플러스 7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P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거는 당연히 다음 조건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구해보죠. x가 b 89, p를 따른다. 그럼 확률 질량 함수 p x가 x일 때 확률은 89c x에 p의 x제곱에 1 마이너스 p의 89 빼기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적어볼게요. 7p의 x가 47일 때 확률은 40p의 x가 48때 확률 같다. 자, 그러면 이 x 자리에 47과 48 넣은 다음에 주어진 식을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7 곱하기 89c 47에 p의 47제곱에 1 마이너스 p에 47 넣어주면 42 40 곱하기 89c 48에 p의 48제곱에 1 마이너스 p에 48 넣어주면 41제곱. 이 조합의 수가 계산이 좀 거슬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팩토리얼로 바꿔주자. 89팩을 47팩, 89 빼기 47팩, 42팩, 89팩, 48팩, 41팩. 자, 그러면 좌우를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48팩, 42팩으로 똑같이 곱해주자. 자, 정리해서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거는 먼저 나눠주겠습니다. 89팩 날리고요. 이렇게 날리면은 48만 남겠고, 이렇게 날리면은 42만 남겠죠. 얘랑 얘가 통으로 날려지고, 얘랑 얘가 통으로 날려지죠. 자, 그럼 적어보죠. 7 곱하기 48 곱하기 1 마이너스 p는 40 곱하기 42의 p가 되겠습니다. 또 나눠질 수 있는 게 보이네요. 7, 6, 42 없어지고요. 네, 8로 나눠지겠네요. 6, 5 6도 똑같이 또 나눠지겠네요. 결과적으로는 1 마이너스 p는 5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는 6분의 1이 되겠네요. p가 6분의 1이었죠. 이 x는 89p가 되겠고 6분의 89입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2의 6x 더하기 7은요 6 곱하기 2x 플러스 7이고 결국 89 플러스 7 96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2인 정균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그런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그때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다음 같은 확률이 주어질 때 n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모집단이 50, 2의 제곱을 따른다. 그럼 당연히 x바는 50, n분의 분산 루트 n분의 2의 제곱을 따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p 48부터 x바가 51일 때 확률 얘는 자 표준화를 정해주면 되겠죠. z는 루트 n분의 2의 x바 마이너스 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z가 48 넣어주면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n부터 네, 암산되죠? 네, 루트 n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0.96이었다. 그런데 주어진 확률값이 있죠. 0에서 2까지는 48이다. 그러면 얘는 p 0부터 z가 루트 n까지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분되면은 네, 0.48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루트 n이 2가 되겠다. n은 4다. 네, 그래서 쉽게 2번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균포 n 89,3의 제곱을 따를 때 p 75.5부터 x가 83까지 확률을 다음 정균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m은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다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줬습니다. 그럼 표를 좀 이용을 해봐야겠죠.
시그마가 이제 결국 3이 되겠고 m은 80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P 75.5부터 83을 다음 같은 형태를 이용해야 되는데 75.5는 80 빼기 4.5가 되겠죠. 83은 80 더하기 3이 되겠죠. 4.5는 1.5 곱하기 3이잖아요. 1.5 시그마가 되겠죠. 3은 그냥 시그마를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P 80 빼기 1.5 시그마에 그거 나왔다. X가 80 플러스 시그마 그리고 80은 M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네. 뭐 굳이 한번 그려보면 여기 M을 중심으로 정규분포가 그려지겠고요. 1.5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1.5 M 빼기 마이너스 1.5 시그마까지도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 플러스 시그마까지는 B라고 나와있죠. 네, 그래서 B 플러스 C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네,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낸 문제인데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그리고 fx는 구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이제 미정계수 k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이제 확률값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고요. k분의 a를 구하라. 조건은 일단 이거 하나에 숨겨진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전체 확률에 대한 그 값이 1이다. 그러면 결국 조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A와 K를 모두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출제 의도는 명확하게 연속 확률 변수에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K와 A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0부터 10까지 정의되어 있고요. 자, 일단 0부터 4까지는 절대값 x-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를 중심으로 네, 이런 식으로 생겼겠고요. 0을 넣었을 때는 2k가 나오죠. 4를 넣었을 때도 2k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4부터는 2k가 계속되다가 어디까지? a까지 2k입니다. 그러다가 a 빼기 10분의 2k의 x-10이다. 이렇게 복잡한 값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a를 한번 넣어보면 약분이 돼서 2k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 2k를 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10, 0을 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0부터 10까지 정의되어 있으니까 딱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다.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니까 0에서 4까지 P의 확률의 값이 4에서 10까지 확률과 같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0부터 10까지 정의되어 있고 요 값을 P라고 한다면 얘는 1-P가 되겠죠. 왜냐면 더해서 전체 확률값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P는 결국 1-P니까 여기서 P는 3분의 1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네, 0부터 4까지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K를 구할 수 있겠는데요. 4 곱하기 삼각형 두 개니까 이제 밑변 똑같은 삼각형 두 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K에 해당하는 값이 3분의 1이더라. 자, 그러면 결국 4K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K는 12분의 1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뭐 A를 구하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게 이 부분은 이제 나머지 부분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3분의 2다를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역시 밑변과 윗변을 고려해야 되는데 밑변의 길이는 6이겠고 윗변의 길이는 네, 이
a 콤마 a의 좌표에서 4의 좌표 빼는, 그러니까 a-4가 윗변의 길이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a 빼기 4 더하기 6의 2k 값이 3분의 2다. a 플러스 2의 k 값이 3분의 2다. k는 12분의 1이었다. 그러면 12분의 1 바로 넣어주죠. 자, 그럼 a 플러스 2는 12 곱해주면 8이더라. a는 6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k가 12, a가 6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k분의 a 값은 72가 되겠네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보기엔 복잡하지만 간단한 문제였죠. 네, 넘어갈게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두 확률에서 x, y가 각각 정균포 다음을 따른다. 적으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는 n 15,4 2의 제곱을 따르고요. y는 n 25,9 3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때 다음 조건을 줬습니다. 이때 상수 k를 구하라. 결국 조건 하나를 통해서 k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확률 변수가 x, y 두 개니까 이것을 같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다? 표준화의 방법이 좋겠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표준화를 쓰려면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문제를 표준화를 통해서 일단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z는 자 2분의 x-15고요. 3분의 y-2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p x가 k-5보다 크거나 같고 2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p z가 자 x 자리 k-5를 넣어주면 되겠죠. 2분의 k-2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21 빼기 15는 2분의 6이죠. 2분의 6은 3이죠. 3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p y가 k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요. p z가 2분의 k 3분의죠. 네. 3분의 k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고 3분의 k 마이너스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규분포는 어디에 대칭이다? 네, y축의 대칭이다. 즉, 이 z값이 z는 0이라는 값에 대해서 대칭이었다. 이 대칭성을 만족하고 뭐 a에서 b까지 확률을 한번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요값과 요값이 같고 요값과 요값이 둘 다 같으면은 뭐 명확하게 a, b 확률이 같겠죠. 또는 이렇게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수업에서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 z는 0이라는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이 똑같이 0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 a에서 0에서 a까지 거리야 0에서 마이너스 a까지 거리는 같잖아요. 마이너스 b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까지 거리나 여기서까지 거리가 같죠. 그러면 z라는 값이 a에서 b까지 확률은 결국 z라는 값이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 확률과 같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2분의 k-20과 3분의 k-25가 같고 3이 3분의 k-10이 같으면은 굉장히 좋겠더라. 그렇지만 이게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음 같은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겠다. 즉 3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k-25가 같고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로 간다는 거죠. 요거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로 간다는 거죠. 2분의 k-20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k-10과 같다. 이 두 개를 만족하면 될 것이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계산하는 게 조금 쉽겠죠. 9가 k-10이기 때문에 k는 19가 되어 있고요. 19를 여기 넣어서 검증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2분의 19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2분의 19를 넣어주면 3분의 마이너스 6인가요?
이건 이제 명확히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경우가 되겠더라.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보죠. 요 마이너스 요 3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3을 양변에 곱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는요 k-25더라. k는 그러면 16이 되겠다. 16을 여기 넣어서 검증을 해보자.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분의 6이죠. 네,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더라. 그러면 2번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k가 16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제품 N개의 무게의 표본 평균은 X 200g이 되겠고 표본 표준 편차는 6g이 되겠다. 이제 정보를 적으면서 볼게요. 한 번 이제 이미 추출했으니까 이제 소문자로 이제 값들을 적겠습니다. X바는 200 그리고 S는 6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전체의 무게의 평균에 대한 신뢰도를 95%로 추정했다. 그 구간이 A에서 B였다. A, B에 속하는 정수가 5개의 되기 위한 n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먼저 신뢰 구간을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를 이제 우리가 모 표준 편차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어떤 과정에서? 이 신뢰도 추정의 과정에서는요. 그러면 200 빼기 1.96에 자 루트 n분의 6이 되겠고 그거 같다. 모평균 m은 200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다. 시그마인데 시그마 대신 s 쓰고 이게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구간 내에 만족하는 값이 정수가 5개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A,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0 근처에 있는 값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m은 일단 200을 무조건 포함하겠고요. 201. 뭐 이제 요 더해지는 값을 생각하면 1. 얼마가 됐다고 생각하죠. 빼지는 값이 1. 얼마면 이제 199도 포함이 되겠고 1. 얼마를 빼면 이제 198. 얼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포함되겠고 이게 조금 올려보죠. 2로 올린다고 생각해보자. 2. 만약에 2였다면 202까지니까 202는 포함되겠고 198이니까 198도 포함이 되니까 이 경우 5개를 만족하더라. 2. 얼마를 빼준다고 생각하고 2. 얼마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이 값이 202.x가 되니까 역시 202를 포함하고 얘도 2.x를 빼준다고 생각하면 197.x니까 197은 포함을 안 하면서 198을 포함시키는 이 5개의 값을 넣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얘가 3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3이 딱 들어가면 얘가 3이라는 되면 203까지니까 이제 202에서 203이라는 값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얘가 3이 되면서 197이라는 값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까지는 되면 안 되겠더라. 그럼 결과적으로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값이 루트 n분의 6이라는 값이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만 3보다는 작아야겠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n이 얼만큼 가장 커질 수 있는가를 보면 이 등으로 쓰면 되겠죠. 자, 2를 일단 나눠주면 그러니까 이 등으로 써야지 n이 어떤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 등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등을 쓰면은 바로 계산을 해줄게요. 이제 루트 n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네, 루트 n 곱해주면 이 루트 n은 크거나 같다. 1.96에 곱하기 6이 되겠고요. 역시 2도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1.96 곱하기 3이 되겠어요. 1.96을 3을 곱해주면 3, 6, 18, 3, 9, 27, 133, 5.88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좀 귀찮긴 한데 루트 n은 5.88보다 작거나 같고 n은 5.88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5.88을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통은 좀 시간 좀 여유가 충분히 있었죠. 네, 곱해서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88에 64, 88에 64, 0 올라가겠네요. 7이고요. 58, 40, 47.04가 되겠죠.
5.88 곱하기 8 똑같이 생각하면 4704. 이제 5로 곱해주겠습니다. 58, 40에 자, 지저분한 것들 좀 씌워줄게요. 58, 40에 또 58, 40이죠. 또 4 올라갔습니다. 5, 25. 4 올라간 거 더해주면 2940. 자, 다 더합니다. 4, 4, 7. 네, 8 더하기 7처럼 생각하면 5 올라가면 이제 여기 1 올라가고 4가 남겠죠. 34점 땡땡 이런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값이 34점 얼마기 때문에 n은 최대값은 34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네, 34가 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공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 숫자를 확인하고 그 주머니에 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1, 2, 7까지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개를 꺼내고 다시 주머니에 공을 넣지 않습니다. 그때 이런 시행을 반복을 할 때 두 번째로 홀수가 적혀있는 공을 꺼낼 때까지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네, 이것을 x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x를 구하라. 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낸 문제인데요. 명확하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를 분포를 표로 나타내고 그 표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총 7번까지는 뽑을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두 번째로 홀수가 적혀있는 공을 꺼낼 때까지 시행 횟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홀수 짝수를 생각을 해주면 1, 3, 5, 7이 홀수가 되겠고 2, 4, 6이 이제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 뽑고 3을 뽑았다. 이러면 이제 3이 두 번째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x는 2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 뽑고 그 다음에 2 뽑았다. 그 다음에 4 뽑고 3을 뽑았다. 그럼 두 번째로 홀수를 뽑았을 때가 이제 횟수가 둘, 셋, 네 번째잖아요. 이때는 x가 4가 된단 말입니다. 어떤 것인지 이제 2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표로 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x가 가능한 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2도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면 가장 많이 딜레이가 됐을 때는 짝수 뽑고 홀수를 뽑으면 5번째까지 가능이 하겠죠. 그래서 2, 3, 4, 5까지 가능하고 그때 확률 값을 p, x는 x를 하면 다 더했을 때 걔가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의 확률 한번 구해보죠. x가 1일 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1일 때는 결국 홀수를 뽑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거는 공을 다시 넣지 않는 비복원 추출의 상황이죠. 자, 홀수를 뽑으면은 결국 첫 번째는 7분의 4, 두 번째는 6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7분의 2가 이제 px는 x 2일 때 확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보이나요? 자, x가 3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x가 3일 때는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홀을 뽑아야 된다면 짝홀을 뽑아야 되고 홀을 뽑아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x가 3일 때 한번 이제 주의 깊게 보면 뒤에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홀짝홀을 뽑는 상황을 생각하면 처음에 홀을 뽑으면 7분의 4죠. 그 다음에 짝을 뽑으면 6분의 3이죠. 그 다음에 홀을 뽑으면은 5분의 홀이 몇 개 남았죠? 한 개를 이미 썼으니까 네, 3개 남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짝홀을 뽑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짝홀. 그러면 7분의 3을 처음에 뽑고 그 다음에 6분의 홀수를 뽑는 거니까 홀수는 몇 개 남았죠? 4개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분의 홀수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봤을 때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각각 곱해지는 값은 다르죠. 다른데 7, 6, 5 분자 똑같죠? 분모 똑같죠? 분자도 보세요. 분자도 4, 3, 3, 3, 4, 3 결과적으로 이제 남은 것의 개수를 세주는 거기 때문에 4, 3, 3은 똑같고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곱하기 2에 대한 경우는 홀짝, 짝홀의 경우, 즉 그 홀수의 위치를 정하는 이 C1의 경우 또는 뭐 2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C로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확률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주면 나눠줄 수 있는 건 나눠주죠. 3, 2를 6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결국 35분의 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간을 조금 더 내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4부터는 쉽죠? 자, x가 4일 때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는 자, 끝에 홀이 나온다 생각하면 4번씩 해야 되니까 짝, 짝, 홀, 홀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여기 이제 횟수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7, 6, 5, 4가 되겠고요. 네, 짝 2개를 쓴다고 생각하면 짝이 3개였죠? 3, 2에 홀수 2개를 쓴다고 생각하면 홀수가 총 4개였죠? 4, 3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짝짝홀이 바뀔 수 있는 이 홀수를 이제 정해주는 자리인 3C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요. 나눠줄 수 있는 거는 나눠줍시다. 3, 2를 6으로 나눠주고요. 4 나눠주고요. 나머지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5분의 9가 되겠습니다. 네, 쉽죠? 네, 7분의 2, 35분의 10이었고 35분의 9였죠. 자, x가 5일 때 상황도 똑같습니다. 짝짝짝 홀이 오는 상황이고 결국 7, 6, 5, 4, 3의 분의 짝이 이제 3, 2, 1이고 홀은 4개부터 4,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홀수가 오는 자리 선택 4C1.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요. 없애줄 수 있는 거 없애줍시다. 4, 3 나눠주고요. 6은 2, 3이랑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계산해주면 35분의 4 곱하기 다른 거 없네. 3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35분의 4다. 자, 그러면 한번 더해서 합이 1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얘는 7분의 5는 35분의 얼마죠? 분자 분모에 50 곱해주면 35분의 미안합니다. 분자 분모에 50 곱해주면 35분의 10이 되겠죠. 자, 쭉 더해주면 10, 12, 9, 4 더해주면 35가 되는 거 확인됩니까? 네, 확인되네요. 자, 그러면 끝났죠? 뭐 구하면 되죠? EX를 구하는 상황이죠. EX는 자, 35분의 1을 빼내고 나머지를 한 번에 계산하겠습니다. 2 곱하기 10, 3 곱하기 12. 바로 계산할게요. 네. 20, 36, 49, 36, 54, 2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56이 두 개네요. 35분의 56 곱하기 2. 나눠지는 게 있습니까? 네. 7, 8, 56. 7, 5, 35. 자, 5분의 16이 EX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상황을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다. 자, 넘어갈게요. 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도 이제 익숙한 문제가 되겠는데 숫자 2가 적힌 카드가 2개, 3이 적힌 카드가 3개, 6은 2N개, 8은 4N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카드를 꺼낼 때 그 카드에 적힌 양의 약수의 개수를 확률별수 x를 하면 이 x는 5분의 18이더라.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카드를 꺼내서 적힌 수가 소수인 경우 5점을 얻고 소수가 아닌 경우 1점을 시행해서 이 시행을 200번 반복할 때 얻은 점수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x를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x는 이제 카드에 적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는데요. 2는 양의 약수, 3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각각 2개씩이 되겠죠.
그리고 6과 8은 6의 약수는 1, 2, 3, 6이고 8의 약수는 1, 2, 4, 8이니까 각각 4개씩이 되겠으니까 가능한 x 값은 2,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 px가 x일 때 x가 2일 때는 2나 3이 뽑히는 경우가 되겠죠. x가 4일 때는 6이나 8이 뽑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뽑으니까 총 5n 플러스 5개가 있겠고 5n 플러스 5개 중에 2나 3이 뽑히는 경우는 5n 플러스 5분의 5죠. 그리고 6이나 8이 뽑히는 경우는 5n 플러스 5분의 5n이 되는 거죠. 개는 당연히 1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의상 이제 n 플러스 1분의 1 얘를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해줄게요. 그럼 이 ex는 n 플러스 1분의 1에 2 곱하기 2 더하기 4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요. 가위자로 곱해주면 되겠죠. 18n 플러스 1은 5에 4n 플러스 2가 되겠다. 18n 플러스 18은 20n 플러스 10이 되겠다. 2n은 8이 되겠고요. n은 4가 되겠구나. 이제 n은 4라고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얘가 5분의 1, 얘가 5분의 4였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또 바뀌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카드를 꺼내서 적힌 수가 소수인 경우 5점을 얻고 소수가 아닌 경우는 1점을 얻는 시행을 200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를 하나 설정해 주죠. 이제 y라는 확률 변수를 설정해 주기를 이제 카드를 꺼냈을 때 소수인 횟수, 그러니까 200회를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200회 시행했을 때 소수인 횟수 이렇게 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y가 명확히 뭘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200, 소수는 2와 3이 소수고 6과 8은 합성수죠. 그러면 소수가 나올 확률은 결국 약수가 두 개일 확률과 같고 5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매번 뽑을 때마다 독립적으로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 이의 y는 40이 되겠고 뭐 v의 y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40 곱하기 5분의 4니까 뭐 5분의 160이 되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기대값에 관련된 거고요. 점수는 소수인 경우 5점을 얻으니까 점수라는 애를 다시 W로 설정을 한다면 이 점수는 5y에다가 나머지 소수가 아니면 1점을 얻죠. 그럼 200번 중에 y번을 뺀 게 합성수가 되겠죠. 200 빼기 y의 1 얘가 W가 되겠고 4y 플러스 200이 W가 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점수의 기대값이니까 이 W가 되겠고요. 이에 4y 플러스 200이 되겠고요. 그러면 4 곱하기 2의 y 곱하기 200이고요. 결국 160 곱하기 200 36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0에서 4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를 하고 마이너스 6에서 x가 마이너스 2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gx를 하자. 0에서 4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의 x-6과 같다. 4 이하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식이 만족할 때 p-4에서 y가 마이너스 2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또 단순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잘 보면요. 일단 fx와 gx의 관계를 봤는데 얘는 이제 x의 확률 밀도 함수, 얘는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fx는 gx를 x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함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분포의 모양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어진 형태
4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식이 항상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x는 0에서 4까지 정의된 확률 변수잖아요. 그렇다면 0에서 x가 4까지의 확률은 1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k에 이제 4 이하의 자연수를 다 넣을 수 있고, 이 구간의 길이를 생각하면 구간의 길이는 1이잖아요. 그러면 구간의 길이 1씩 단위를 나눠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x가 3까지, x가 3에서 4까지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얘는 뭐예요? k가 1일 때, 얘는 뭐예요? k가 2일 때, 얘는 k가 3일 때, 얘는 k가 4일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a분의 1에 a분의 2로 묶어내는 게 낫겠네요. a분의 2로 묶어내면 1, 2, 3, 4 이런 값이 되는 거죠. 다 더해주면 a분의 20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a는 20이 되겠다. 이렇게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x와 y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자, fx와 gx의 관계를 잘 보면 되겠는데요. 보세요. p-4에서 y가 -2일 때의 확률은요, 인테그랄 -4에서 -2까지 gx의 dx와 같죠. 근데 여기서 gx-6은 fx였으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6을 넣는다면 gx는 fx 플러스 6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인테그랄 -4부터 -2까지 f의 x 플러스 6 dx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를 보니까 x 플러스 6의 이 x 자리에 -4, -2 이런 값을 넣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자, -4 넣었을 때는 2부터 가는 게 되겠고, -1을 넣었을 때는 4부터 가는 게 되겠죠. 2부터 4까지 fx dx와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px가 2부터 4까지의 확률과 같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것은 역시 1단위로 끊어주면 x가 2에서 3까지, x가 3에서 4까지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저 pk-1부터 x가 k까지 확률이 a분의 2k가 된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겠죠. 요거는 뭐예요? k가 3일 때, 요거는 k가 4일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a분의 2k니까 이 값은 a분의 6 더하기 a분의 2로 묶어낼까요? 네, a분의 2로 묶어내면 3 플러스 4가 되겠죠. a가 20이었으니까 20분의 2 곱하기 7이 되겠고요. 10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0분의 7이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평행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네,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주려고 보니까 벌써 러닝 타임이 48분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초반부에 얘기했던 그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